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 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 토요일이고요. 오늘은 참 기온은 상당히 올라가서 그렇게 춥지 않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요즘은 잠 못 드는 하루가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어제 뉴욕 증시 또 한 번 폭락을 했습니다. 아마 월요일 국내 증시에서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뉴욕 증시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금리 인상이고 하나는 기업 실적이었습니다. 일단 두 부분이 시장을 지배했던 것 같고, 특히나 기업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넷플릭스는 장중에 21%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기술 성장 지수인 그 나스닥 지수는 2.7% 이상 급락을 했고, 올해 들어서만 12% 하락을 하면서 조정장에 들어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정장은 전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 조정장, 20%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 약세장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 나스닥 지수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지금 코스피는 전고점 대비해서는 약 14% 내렸고, 지금 코스닥 지수도 약 11% 하락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조정장에 들어갔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하락은 계속되어지는 것 같고, 일어났던 이슈는 상당히 올해 내내 지배적일 거라는 것이 일단 제 관측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경기 호황일 때 금리 인상이 되면 보통 경기 민감주에 투자하라라는 것은 어찌 보면 주식의 정석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올해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특히나 여러분들 지금 이제 작년 연말로서 이제 결산이 끝나고 올해 1월부터 해서 속속 이제 사업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과연 기업 실적이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를 맞췄을까? 아니면 정말 어닝 쇼크가 나오진 않을까라는 어떠한 우려감이 저는 들고요. 앞으로도 이 금리 인상 이후에 이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도 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라고 봐지고, 이렇게 되면 과연 경기 민감주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특히나 경기 방어주와 같은 이 경기와는 무관하게 꾸준하게 실적을 내는 어떠한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제 영상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주식 시장의 어떤 하락에 상당히 괴로우실 겁니다. 그죠? 주식이 하락해서 괴롭다, 두렵다, 무섭다 라고 생각이 들 때는 보통 내가 이 손실로서 이게 끝날지 모른다, 또 내가 이 시장에서 실패했다 라는 어떠한 불안감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괴로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아파 본 경험은 있죠. 감기를 걸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질환으로 인한 병에 걸렸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낫을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아, 내 감기가 걸렸으니까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저는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하락 장세에서 잠시 내가 이 감기를 걸린 이 과정이다, 곧 있으면 나아서 건강해진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 하락도 스쳐 지나가는 감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연준발 금리 인상 충격은 당분간은 금세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증시 전망 또한 최근 어떤 그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한 이 하락 배경 이러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볼 때 다음 주 특히나 이 설 연휴를 앞둔 국내 증시에서는 상당히 관망세가 짙어질 것 같고, 오히려 25일에서 26일에는 2800선을 깨고 2760선 또 위태위태해 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일단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근거는 지금 이번 달 25일, 26일부터 FOMC의 어떤 정례 회의가 있고, 이날 어찌 보면 이 메시지가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정도가 나오게 되면 그나마 시장은 조금 안도감으로 뭐 지수도 뭐 크게 조정 없이 뭐 보합세 내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만약에 조금 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증시에서는 이 설 연휴를 앞두고 현금 자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투자 심리가 기승을 부리면서 25일, 26일, 27일 요 사이에 크게 폭락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봤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번 주 들어서 지금 하루 빼고 다 내렸습니다. 다 내려서 종가 기준으로 지금 보니까 20년 12월 말 이후에는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지금 올해 들어서 외국인기관 기관이 코스피에서만 약 9천억 이상, 그리고 1조 2,300억 원 이상 매도를 했고, 개인은 뭐 2조 5천억 이상 순매수를 했지만 뭐 전혀 이 하락을 막지는 못했죠. 그리고 지금 코스닥은 이번 주에만 약 28.54포인트, 2.94% 내리게 되면서 942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뭐 증시의 이 약세에 대한 전반적인 가장 큰 이유는 미국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이슈가 일단 가장 큰 이유고, 이로 인해서 환율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유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서 지금 83달러 이상 육박하는 등의 인플레 압력도 높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시장을 많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기술주 중심 미국 나스닥은 제일 먼저 가장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일단 기술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뭐 인터넷, 그리고 게임주, 그리고 2차전지 등의 어떤 성장주 섹터에서는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LG 엔솔의 어떤 그 청약 열기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2차전지와 관련된 섹터에서는 조금 반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장에서는 또 한번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가지 정도로 압축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5일부터 열리는 FOMC 이 정례 회의에서의 어떤 메시지에 좀 더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발표되는 어떤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27일 날 상장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다음 주에 가장 큰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27일 날 상장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히려 지금 증시의 수급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고요. 뭐 워낙 대형주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LG엔솔에 청약하기 위해서 들어온 자금이 청약 이후에 뭐 어느 정도 남겨진다면 그 남겨진 자금들이 대형주로 이동하게 되는 뭔가 낙수 효과가 발생하면서 증시를 오히려 조금 조정해서 받쳐주지는 않을까라는 어떤 뭐 좋은 기대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일단 설 연휴를 앞둔 만큼, 그리고 설 연휴 기간에 해외 증시는 월화수가 또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서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관망세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장중에 급락과 반등을 연속하는 이 변동성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뭐 예상이 되어집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에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일단 월화를 제외하고 일단 수목금 장세에서 종가 매매를 한번 염두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장 초반 일단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증시에서 장 초반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로 들어올 때는 그날의 종가가 그 날의 주가 전체에서 가장 싼 가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월화는 매수하지 마시고 수목금에서 장중에 일단 수급 형태를 보고 외인과 기관이 순매도세로 일관할 경우에는 종가 매매로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떠한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냐? 뭐 저는 제 포트폴리오를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 뭐 지난 영상에서 한번 포트폴리오 종목 공개라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가운데 절대 기술 성장주, 이 고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고 PER, 고 PBR의 종목들은 설사 급락과 하락을 하더라도 추매나 물타기는 금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저 PER, 저 PBR, 그리고 가치주, 그죠? 아니면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경기 방어주에도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영상 한번 살펴보십시오. 경기 방어주 중에서 이 실적이 꾸준할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이 만약에 수목금 중에서 좀 급락이 나온다라면 그때 매수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1월달 하고 2월달까지는 상당히 좀 조정 장세일 것 같고, 이 3월 이후부터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상이 뭐 1월에 할 거냐, 2월에 할 거냐, 3월에 할 거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미금리입니다. 미금리 인상 3월에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3월에 한다고
가장 많은 지금 증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3월을 기정사실화할 때는 오히려 그때 금리 인상 이후에는 불확실성 제거가 되면서 3월 이후에 증시가 조금 안정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1, 2월에는 계속적인 그 불안감으로 오히려 변동성이 커지면서 하단을 점점 더 낮춰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국내 증시도 저는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3월 9일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는 어느 대통령이든 집권 초기에는 경기를 부양하려고 아마 각종 규제도 조금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펼 수도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3월 이후부터는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오히려 상승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혹시라도 이 계좌가 손실이 크다거나 뭐 계좌 수익률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낙담하지 마시고 절대 뭐 급하게 손절이라든지 투매로 일관하지는 마시고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이 관망하는 태도로 보심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짧게 영상을 또 마치고 추후에 또 좀 더 나은 정보와 또 제가 생각하는 어떠한 뭐 이슈라든지 그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최근 그래도 구독자 수가 120명을 넘겼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최근에 북금사 리더님들 두 분이 합류를 하시게 됐습니다. 바비 리더님과 그리고 데니 리더님이 이 북금사 TV에 합류를 하시게 되면서 영상을 또 업로딩 했습니다. 그 업로딩한 영상의 조회수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 두 분이 이 북금사 TV에서 이 활약하실 부분들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도 일단 많은 기대 그리고 어떤 영상들에 대한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 그리고 주변에 많이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영상을 보실 때 이 구독 하시지 않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정보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